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현배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2개월간 전 세계적 화제와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바로 올해 30살의 남자 에드워드 스노든입니다. 스노든 전 세계가 그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하루는 미국이 깜짝 놀라고 또 다른 말에 중국과 러시아가 뒤집어집니다. 비단 강대국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나라가 그의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한국 언론에서는 CIA 요원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CIA 요원이 아닙니다. 스노든은 정확히 말하면 미국 정부의 발주를 받아 기밀 정보 등을 관리하는 부즈 앨런이라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많은 민간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1급 기밀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1급 비밀 취급인과 자격증이 발부되고 1급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더 많은 것이 미국의 안보 현실입니다. 스노든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6월 10일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서입니다. 스노든은 가디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 국가안보국 NSA가 미국의 통신 회사들로부터 모든 가입자의 통화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고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통화 정보는 물론 이메일, SNS 등 모든 인터넷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음도 폭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노든은 미국 정부, 즉 빅브라더스의 사생활 침해를 용감하게 폭로한 영웅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희생을 각오한 용감한 폭로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보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진위를 의심케 할 정도로 아리송했고 마침내 러시아의 망명을 요청함으로써 명백한 반역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가 홍콩에서 2주간 숨어 지내면서 폭로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빅브라더스를 향한 그의 용감한 외침이 순수성이 결여된 것임을 반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이때부터 스노든이 애국과 반역의 경계선상에 서 있다는 의심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집중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같은 의혹은 점점 사실로 바뀌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적성 국가이며 그의 이 같은 폭로는 자신의 조국 미국을 배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특히 그는 홍콩에서 머물다 중남미 국가 에콰도르의 정치적 망명을 할 것이라며 6월 23일 경유지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택했습니다. 재발라 스스로 미국의 최대 적성 국가인 러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스노든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6월 23일 당일이나 그 다음 날 러시아를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 이 같은 언론 보도는 그야말로 정보 세계의 냉엄한 현실을 모르는 철모르는 보도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오늘 내일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러시아 정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느라고 애를 먹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스노든은 스스로 굴러들어온 호박, 아니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덩어리였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늘에도 귀를 대라. 즉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도 도청하라는 것이 정보기관들의 근무 지침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입수하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미국의 1급 비밀, 그야말로 탑 시크릿을 송두리째 들고 나온 스노든이 스스로 러시아 땅을 찾아왔으니 러시아는 한마디로 운이 튀었다고 대박을 낚은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언론은 스노든이 모스크바 세레메티에보 공항의 환승구역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지만 이미 그때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쥐도새도 모르게 스노든을 접촉했을 것이고 스노든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하나씩 서서히 보따리를 풀고 미국의 국가 비밀을 러시아에 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일 것입니다. 스노든은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20여 개국의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지만 사실 러시아는 이들 나라들이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내심 바랬을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종의 조치도 취했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스노든을 미국에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의 가족들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법정에 서라,
반역의 길을 걷지 말라라는 설득도 스노든에게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7월 16일 스노든은 마침내 러시아 정부에 임시 망명 요청서를 제출했고 러시아는 고민하는 척하다가 약 일주일 뒤 스노든에게 임시 망명 요청 접수증을 발급함으로써 그가 러시아에 공식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말이 임시 망명이지 스노든은 사실상 러시아의 품에 안겼고 러시아는 얼씨구나 좋다 하며 춤을 추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노든이 가디언의 첫 폭로를 한 날부터 불과 35일 만에 그는 러시아에 망명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미국에 돌아올 경우 엄청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만약 그가 미국에 돌아와서 거대 정부의 사생활 침해를 폭로하고 그에 맞섰다면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폭로 며칠 뒤부터 미국의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서슴없이 폭로함으로써 조국인 미국의 이익은 물론 그의 부모 형제를 포함한 미국 국민들에게 칼을 겨누었고 그 같은 그의 행동은 러시아 망명으로 명백한 반역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스노든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미국 국가 기밀을 폭로했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이익을 손상시킨다면 또 그 폭로가 미국의 적성 국가를 이롭게 한다면 이는 반역이요 이적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성 국가인 러시아에 망명까지 해버린 스노든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며 반역자일 뿐이며 미국의 적입니다. 스노든의 폭로로 과연 어느 나라가 피해를 입었고 어느 나라가 이득을 취했는가는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스노든 사건은 미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애국과 반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